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오늘 오마이뉴스 박정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주빈이 오늘 첫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내용이 좀 알려졌습니까? 아직 조사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검찰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사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거든요. 국민들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공개할 수사 내용이 있을 경우엔 브리핑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가족한테 들은 얘기와 실제 혐의 내용이 다르다면서 사임계를 낸 변호인이 첫 초안 조사를 앞두고 조 씨와 면담을 했는데요. 조 씨가 면담 이후에 혼자 조사받겠다고 해서 변호인 참여 없이 오전 10시 20분부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예. 경찰이 박사방 유료 회원들을 색출하는 수사에 들어갔다. 네, 검찰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걸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 씨가 알려지다시피 대화방 입장료 격으로 후원금을 각각 20만 원에서 150만 원씩 암호화폐로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조 씨가 암호화폐 보관과 거래를 할 수 있는 일종의 계좌인 암호화폐 지갑도 여러 개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걸 추적하면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 따라서 유료 회원들을 또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N번방을 가까스로부터 물려받아 2,500만 원의 이득을 챙긴 켈리 네. 항소심 공판이 연기됐네요. 네, N번방을 이 가까스로부터 물려받은 32살 신모 씨, 그러니까 닉네임 켈리. 이 항소심 공판이 원래 내일 오전에 열리기로 돼 있었거든요. 이게 다음 달 22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변론 재개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요. 예. 이 신 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신 씨의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N번방 사건 관련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자 검찰이 어제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겁니다. 검찰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건을 기소할 당시에는 N번방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다. N번방 사건의 관련성과 공범 여부 등을 보완 수사해서 그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코로나 관련 어제도 확진자가 세 자릿수가 됐는데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들이네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0시 기준 확진자 104명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가 57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가 완료된 해외 유입 사례가 총 284건으로 이 중에 내국인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총 확진자는 9,241명으로 집계가 됐고 사망자는 134명, 완치에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414명이 늘어서 총 4,144명입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가 오늘 열립니까? 그렇습니다. 9시부터 열릴 예정인데요. 오늘 화상 정상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방안을 담은 정상 간의 공동 선언문이 도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과 경제 협력에 힘을 모으겠다 이런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인 입국 제한 면제 조치에 관해서 진전 사항이 반영될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15번째로 발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국의 경험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필수적인 경제 교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이 캐나다 총리의 전화 통화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건 아니고요. 이 지루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전화 통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트리도 총리가 캐나다도 한국과 비슷한 모델로 가려 한다며 한국에서 이뤄진 광범위하고 빠른 검사, 접촉자 추적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게 배우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각국 정상들이 문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그렇습니다.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제 도움 받을 거는 좀 도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인데. 네. 권영진 대구시장이 어제 대구시 의회 임시회 도중에 퇴장했지 않습니까? 야당 그렇습니다. 의원이 발언할 때 네. 거기서 사과를 했네요.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열린 임시회 당시에 민주당 이진년 시의원이 코로나19 대응 긴급 생계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해달라 이게 촉구를 했거든요. 그러는데 그 발언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일어나서 회의장 밖으로 퇴장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비판이 있었죠. 권 시장이 그래서 오늘 오후에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나와서는 어제 너무 어지럽고 구토가 나와 앉아있을 수 없었다. 의장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자리를 떠나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배지숙 시의회의장은 권 시장 행위는 신성한 정당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한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후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임시회에서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고 본회의장 바깥으로 나가려는 순간 다시 민주당 이진년 시의원이 권 시장과 긴급 생계자금 지급 문제를 두고 또 설전을 벌였습니다. 예. 왜 현금으로 지원하지 않느냐 이렇게 따졌고 권 시장은 뭐 이러지 마세요라며 대답하다가 그때 계단이 있었거든요. 계단을 내려가는가 싶더니 계단 그 벽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쓰러졌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던 대구시 공무원이 업고 시청 시장실로 이동했고요. 119 구급차를 불러서 경북대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권 시장은 실신 이후 직원에게 업혀가면서 난 괜찮아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그 병원 이송 뒤에 의식을 되찾았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되찾았는데 병원 측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자기 공명 영상, MRI 검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예. 장덕천 경기도 부천시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네. 반대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냈다가 오늘 사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관해 올린 글로 인해 많은 혼란이 발생한 것 같다. 파장이 이렇게 클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 인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다.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잘못이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경기지사는 역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부천시가 반대를 철회한다니 다행이다. 재난기본소득을 기대하다 혼란을 겪게 된 부천 시민들께는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부천시장께서 입장을 바꾸어 다른 승객들과 함께 가겠다니 당연히 함께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 SNS에 올리기 전에 그 경기도하고 좀 미리 얘기를 했었으면 오히려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 부천시장이 사과는 했습니다만 어제 부천시 홈페이지는 하루 종일 항의글로 좀 도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뭐 거의 그동안 글이 잘 없었는데요. 예. 어제 하루 동안 많은 글들이 올라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해보죠. 후보 등록은 오늘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이 됐고 미래통합당이 4.15 총선 선거대책을 총괄할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했는데 한다 안 한다 네. 결국 했네요. 뭐 언론 보도를 보면 가능성이 1%다라고 했는데요. 김종인 대표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1%의 기적이다라는 분들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황교안 대표가 직접 나서서 김 전 대표 영입에 공을 들여왔고요. 계속해서 공을 들여온 결과 영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황 대표와 박형준 신세동 공동선대위원장이 직접 서울 구기동에 김종인 전 대표 자택을 찾아서요. 예. 통합당 선대위 합류를 요청했고 김 전 대표가 이를 수락을 했습니다. 예. 시간이 지금 한 3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 20일 남았는데요. 예.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공천 다 끝났지 않습니까? 예. 사실 공천, 인물로서 그 당의 변화, 혁신, 개혁 이런 걸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 카드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0일 동안 3주 동안 통합당이 어떻게 김종인표 정책을 만들어서 홍보할지 이거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컷오프 됐었던 민경욱 의원은 네. 결국 공천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 대표와 이 당 공관위가 예. 어제 새벽 6시 반부터 밤 10시 40분까지 다른 지역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최고위 회의와 공관위 회의를 번갈아 열면서 공천 결과를 뒤집었는데요. 예. 어제 오전 6시 30분에 이례적인 새벽 최고위가 열려가지고 지역구 4곳, 그러니까 부산, 금정, 경주, 화성을 의향 과천에 예. 공천이 백지화가 됐어요. 황 대표가 백지화 시킨 건데 예. 그러자 공관위가 오후에 2시간 넘게 한 4시간 가까이 마라톤 회의를 열어가지고요. 대표적인 친황교안계인 민경욱 의원의 공천을 무효를 해달라고 최고위에 요청하는 그런 조치를 내렸습니다. 왜냐? 인천시 선관위에서 봤을 때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가 네. 있었기 때문에 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공관위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러자 황 대표가 다시 심야 최고위를 열어서 공관위의 요청을 기각했어요. 그래서 민경욱 의원의 공천을 원위치 시켰습니다. 이런 선거 3주 앞두고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저도 한 10년 넘게 정치권에 있으면서 봤는데요. 이런 경우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여기 말고 다른 곳도 공천이 번복되는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유한국당의,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의 이 공천 후유증이 어떻게 잘 수습이 될지. 저희 기자들끼리는 호떡 공천이다. 막장 드라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화당도 비례대표 명단이 발표됐는데 서청원 의원이 비례대표 2번에 올랐습니다. 네, 이른바 태극기 세력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공화당이 이 비례대표 후보 20명의 명단을 발표했는데요.
순번을 보면 1번이 최혜림 대변인이고 친박 맏형으로 불리는 8선의 서청원 의원이 2번에 올랐습니다. 만약에 당선되면 9선이 돼요. 9선 고지를 밟은 의원이 보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 김종필 전 국무총리, 박준규 전 국회의장 이렇게 3명이 있는데 뭐 여러 비판이 있습니다. 노욕이다. 젊은 사람들 위해서 비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원래는 자유통일당으로 김문수 전 지사와 함께 합당해서 자유통일당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강훈 목사와 김문수 이 전 지사가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당 이름을 우리공화로 바꿨는데 결국 친박계 맏형을 공천하면서 글쎄요, 뭐 태극기 세력 그 지지자분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요. 예.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는 좀 너무 나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또 뭐 올드보이의 귀환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손학규 전 대표도 예. 비례대표 2번 민생당 비례대표 2번에 올랐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예. 이렇게 된다면은 젊은 세대를 위해서 물러나겠다. 젊은 세대의 앞길을 지키기 위해서 예. 호남 3당 합당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뭐 손학규 전 대표의 진정성이 더 의심을 받게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손학규 민생당 비례대표 2번, 네. 그 서청원 의원이 비례대표 또 2번. 그렇습니다. 근데 두 분이 다 70세가 넘으셨고. 예, 손 전 대표가 47년생이에요. 예. 만 72세고 서청원 의원은 만 76세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좀 어떻게 판단할지 좀 지켜봅시다. 네. 오늘 기자 언박싱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절대로 지치면 안 되고 쓰러지면 더더욱 안 되고 너무 힘들어도 포기하면 결코 안 되고 말고 안 되고 끝났다는 생각 안 하면 되고 안 된다는 생각 코로나19로 많은 피해를 입은 곳 중에 하나가 공항입니다. 매일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움직이며 다국적의 비행기가 오고 가는 감염 최전선 위험 지역이죠. 이런 인천국제공항을 코로나19로부터 절대 사수하기 위해 매일 3교대로 방역작전을 펼치며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해시태그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은 인천공항에서 군 검역지원단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수도군단 특공연대 김우균 소령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소령님.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인천공항에서 방역작업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예. 지금 여기서 근무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저희가 현재 1월 30일부터요. 오늘까지 총 55일째 인천공항에서 검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 나가서 근무하시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예. 인천공항이 하루에 수십만 명이 오고 가는 곳이긴 한데 요즘은 좀 썰렁하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예. 최초 인천공항에 왔을 때는 중국발 여행객을 주로 관리했습니다. 예. 최근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인원들에 대한 검역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출국자가 급강한 모습을 보면서 팬데믹을 피부로 현재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공항에 파견되어 있는 군 인력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현재 인천국제공항 군 검역지원단은 수도군단 특공연대 17사단, 특전사 공수여단, 국군 의무사령부 장병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 현재까지 일평균 약 250여 명을 포함해서 연평균 약 5,500여 명이 24시간 3교대로 임무 수행 중에 있습니다. 24시간 3교대면 상당히 힘들 텐데 괜찮으십니까? 체력적으로? 국가적 재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나서는 것이 우리 예. 군의 임무입니다. 예. 임무 수행 간에 어려운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모두가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중요한 임무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에 전 인원들은 큰 자부심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예. 힘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공항에서 파견 나가 지원하시면서. 예. 공항을 이용하는 많은 분들께서 저희 군 검역 지원단의 안내를 잘 따라주셔서 예.
임무 수행에 차질은 크게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하지만 검역으로 인해서 입국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일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난처한 상황을 부딪히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입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는 게 조금 짜증 날 수도 있겠죠. 예.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게 장병들한테 컴플레인을 호소하고 그렇게 합니까? 이제 빈틈없는 검역을 위해서 발열 체크부터 자가진단 앱 설치, 특별 입국 절차 등 모든 것을 꼼꼼하게 확인 후에 입국을 진행하다 보니까 예. 몇몇 입국자분들께서는 입국 시간이 길어져서 불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지만 이제 현장에 공항 경찰관들, 예. 그다음에 공항 관계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 큰 마찰은 없었고 우리 장병들이 친절하게 안내하다 보니까 예. 오히려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250여 분 정도 되는 분들은 이게 잠은 어디서 주무세요? 현재 공항에서 제공해주는 경찰 인재개발원이라고 있는데요. 예. 네, 현재 전 인원이 거기서 인재개발원과 교육원 수련원에서 예. 이상 없이 휴식과 운동을 경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의 대부분이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더라고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은 걱정할 수도 있겠어요. 처음에는 걱정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우리 군 검역 지원단은 혹시 모를 바이러스가 예. 장병들에게 찾아올 것을 대비해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예. 모든 임무 수행 장소를 매일 3회 이상 소독하고 장갑 착용,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등을 비차하여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 임무 투입 전에 체온 측정과 숙소에서 군의관이 함께 지내면서 장병들의 예. 건강을 항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 청취자 이승현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네요. 네.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한국 공항에서 하는 방역에 깜짝 놀란다고 하던데 외국인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모두 다 엑설런트라는 것을 엄지를 항상 지켜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항상 칭찬을 해주고 예. 웃으면서도 항상 좀 늦은 시간이지만 예. 웃으면서 항상 대기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무하실 때 군복을 입고 근무하실 거 아닙니까? 현재 군복이 아니고요. 현재 사복을 입고 우리 육군 마크를 찍힌 조끼를 입고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라도 군복 입고 근무를 하게 되면 외국인들은 좀 혹시 놀라진 않을까 그런 생각에 한번 여쭤봤는데 사복 입고 하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자, 소령님 전역 앞두고 계신다고요? 예. 현재 짧지 않은 군생활 동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군인의 사명을 위해서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군에서 23년 계셨다고 하는데 23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사명으로서 현재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태풍과 수해, 산불을 비롯하여 작년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같은 대민 지원까지 그 현장들에서 시리에 빠진 국민들의 돕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뭐 또 군의 존재 이유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사회 나가시면 뭐 할지 결정하셨습니까? 누군가가 되게 전역 전에 전직 지원 교육에 들어가면 이러한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예. 이렇게 묻기도 하거든요. 예. 하지만 군 선배들도 늘 그랬듯이 현시에 준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 군이 가장 먼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23년 동안 국민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른 생각은 잠시 접어두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대 얼마 안 앞두고 사실은 안 할 수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지원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근데 제대하기 직전에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자, 끝으로 함께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소령님이 왔을 때는 이 장병들이 뭐 동생 같기도 하고 아들 같기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힘쓰시는 모든 장병들과 의료인들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응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항상 미안한 마음밖에 없지만 저를 응원해 주는 가족들에게도 항상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소룡님 또 대한민국 군 장병 여러분들에게 치하하는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네요. 23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우균 소령이었습니다. 힘내라 대국민국 시리즈, 오늘은 현직 군인과 인터뷰했는데요. YTN 라디오에도 따뜻한 손길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송하는 이 힘내라 시리즈 인터뷰도 공익 캠페인으로 제작되어서 매일 하루 5번씩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힘이 된다, 눈물 난다, 이런 의견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오전 9시에 방송되는 최영진의 오뉴스에는 애청자 한 분이 마스크를 좋은 곳에 써달라면서 50장의 마스크를 직접 가져다 주셨습니다. 지금 오뉴스 제작진이 어디에 기부하면 좋을지 고민 중이라 하는데, 재난 상황에서도 이런 따뜻한 소식들이 YTN 라디오를 통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고 저는 뉴스 듣고 돌아옵니다.